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공부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개념은 에드워드 대시의 그 예고된 대가라는 그런 개념인데, 사실 이 부분은 뭐 철학 분야라고 하기보다는 심리학 분야에 가까운 내용이죠. 근데 이 책은 제목은 이제 철학에 관한 제목이지만 그 안에 내용은 심리학에 관련된 그 개념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근 뭐 여러 가지 학문 분야 중에서 가장 핫한 분야인 행동 경제학, 이 내용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꼭 뭐 철학에 국한해서 뭐 지식을 탐구해 보자 이런 개념보다는 다양한 철학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그 학문적인 개념으로 어떤 실생활에 두루 적용해 보자, 이런 관점에서 이 책을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예고된 대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된 대가라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경영, 경제 이런 분야에서 성과급제, 인센티브 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어떠한 성과를 이룩하면 돈으로 이제 보상을 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경제학의 이 전제 조건이 그 모든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성과가 나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된 많은 개념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촛불 문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촛불, 성냥, 뭐 압정, 상자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바닥에 촛농이 안 떨어지게 만들어 보시오, 뭐 이런 퀴즈예요. 찾아보시면 사진 간단하게 살펴보실 수 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진을 생략을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 해결을 하도록 하면 일반적인 경우 보통 7분에서 9분 정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시간이 3, 4분 정도 더 걸린다는 거예요. 10분에서 13분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경영 현장에서 실제로 성과급 제도를 시행했을 때 그것이 이제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많은 경영자들이 아니 돈을 더 준다는데 더 열심히 하겠지,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부정적인 결과에 덫에 빠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결과의 여러 양상은 조직원들이 성과급이 기대되는 그런 행동만을 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많은 대가를 얻기만을 바란다는 점, 그리고 어떤 조직과 어떤 구성원들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이러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대가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과제만 선택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눈에 뭐 가시적인 성과들이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일시적인 것일 뿐이고 궁극적으로는 부정적인 결과만 낳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자, 성과급 제도는 자발적인 동기를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007년도에 그 뉴욕시에서 미국은 이 공립학교가 사립학교에 비해서 학업 실적이 워낙 낮게 나타나니까 이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뉴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미국은 또 어떤 자본주의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을 바로 이제 성과급, 인센티브 제도로 해결하겠다. 그래서 하버드의 아주 유명한 석학한테 의뢰를 해서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학생들의 뭐 출석률과 졸업률 뭐 이런 것들, 학습 효과를 높이면 1인당 뭐 $1,000의 성과급,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그랬더니 결과는 이제 아주 처참했다는 거죠. 불과 이제 뭐 한 3, 4년 되지 않아서 이 제도를 폐지를 하게 됩니다. 이 인센티브 제도를 고안했던 그 하버드 담당 교수는 처참하게 이제 인정을 하죠. 이 제도는 학생들의 학업 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만 나타냈다. 왜 그랬을까? 교사들은 자발적인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뉴욕시 교사들에게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교사들의 설문이 이렇습니다. 내가 교단에 있는 이유가 돈 때문인가? 뭐 교장이나 교감, 관리자들 또는 교육 당국자들은
나를 돈만 추구하는 인간으로 보는가? 이러한 실망감,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참하게 실패하고 이 제도는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학자들이 다양한 그런 실험들을 실시를 했는데 결과는 다 똑같아요.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죠. 돈으로 보상하고 어떤 달성하면 피자로 보상하고, 근데 또 하나의 경우는 달성했을 경우에 상사의 칭찬이나 격려로 보상하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돈을 주는 게 좋지, 근데 결과는 상사의 칭찬이나 격려로 보상하는 것이 가장 큰 생산성 향상의 효과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또는 자, 1주치 급여, 한 달치 급여, 자그마치 5개월치 급여. 비교가 안 되죠. 언뜻 보면 어떻습니까? 아니 5개월치 급여를 무상으로 준다고 가장 큰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 가장 저조하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까 그런 거죠. 내가 무슨 돈만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고? 난 그렇지 않아. 내 나름대로의 의미와 가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발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일을 더 안 하게 되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성과급에 대해서 우리 뇌는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돈을 줘? 이 일을 하면 얼마나 재미가 없고 얼마나 가치가 없고 얼마나 의미가 없으면 돈을 줄까?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저자가 이제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의 실험에서 검증된 이런 사회학적 이론이 왜 경영학에서는, 그리고 경영 현장에서는 아직도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몇몇 경영학자는 아직도 여전히 성과급의 유용성에 대해서 설파를 한다는 거죠. 이 저자가 곤혹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헌신과 어떤 창의적인 노력, 이것에 관련돼서 성과급이나 인센티브 제도보다 훨씬 더 유용한 이론으로 이제 안전기지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자, 유아 발달 과정에서 나온 개념인데, 유아가 나름대로 도전하고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고 막 인식하고 자유롭게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의 바탕이 되는 거는 보호자하고의 애착 관계가 연결이 돼서, 확고한 끈이 연결이 돼서 이 애착 관계를 심리적인 안전 기지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한 기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미지의 세계를 과감하게 탐구하고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으로 국가별 창조적 도전 사례, 이런 것들을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자, 한국이나 일본 같은 사회는 한 번 실패하면 낙인이 찍혀버리죠. 사회에서도 낙인 찍히고 조직에서도 낙인 찍힙니다. 다시 기회를 얻는다는 건 어렵죠. 안전기지가 없죠. 그러니까 한 번 실패하면 인생이 끝장이다, 이런 개념이 생기기 때문에 도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미국 같은 사회는 역사적으로 실패자에게도 기회를 주는,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하면 되지, 오히려 실패자에게 더 기회를 주는, 왜냐? 실패를 통해서 발전하고 성장했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식이, 또한 제도 자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안전기지 역할을 함으로써 미국 같은 사회가 창의적 도전이 훨씬 용이하다는 거예요.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리스크를 무릅쓰는 도전은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듯이 뭐 당근 이런 것도 아니고 채찍 이런 것도 아니고 그저 자신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조직관리, 직원관리의 바른 길, 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센티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종 업계에서 우리 회사가, 우리 가게가 평균 임금보다 높으냐 낮으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다 이해를 하고 있죠. 인간은 객관적으로, 절대적으로 어떤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과 비교해서 모든 것들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다른 분야에 누가 뭐 돈을 많이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데, 나와 같은 분야에 누군가가 더 많이 받는다, 심리적으로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종업계 평균보다는 약간 높게,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뭐 최저급여가 예를 들어서 8,500원이다 하면은 뭐 한 9,000원 정도,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물론 다른 적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급여 자체를 좀 낮춘 그런 부분 자체를 인센티브 제도로 활용을 하는 거죠. 급여를 낮춘다는 거는 운영비 자체는 좀 낮추는 이런 효과는 있죠.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갖다 보면은, 인센티브라는 게 단기적 효과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지속되려면 그 인센티브 강도를
계속 높여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다 보면 계속 또 높아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평균 임금보다 높게 설정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조직의 문화는 문화대로 망가지면. 그래서 오히려 처음부터 동종업계보다 약간 높게 잡는 게 오히려 비용이 절감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돈으로 성과급, 인센티브, 너 열심히 안 하면 이 제로섬이잖아요. 이 돈 중에서 네가 가져갈 건 없어. 남들이 다 가져가. 이렇게 어떤 협박성 제도를 운영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그게 가장 성공적인 리더, 성공적인 경영자의 핵심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 뭡니까? 커피를 판매하는 곳이죠. 커피 팔고 그냥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냥 몸 쓰는 일, 그런 것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회장은 어떤 의미를 부여를 했냐면, 우리는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는 음료를 파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고객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기업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러면 직원들이 어떻게 되죠? 나는 고객들의 영감을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 부여가 가능하죠. 고객을 인스파이어 하는 사람이다. 대단히 뭔가 이 관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생리적 욕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는 의미를 찾는 존재라는 거죠. 원시 시대부터의 벽화들이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의미,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런 의미를 느낄 수 있게. 이건 뭡니까? 의미는 결국에 자존감이 되는 거죠. 그죠? 자신이 중요하다는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돕는 역할이 바로 리더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의 재미, 재미 정말 중요하죠. 이런 것들은 많은 사례들 참고해 가면서 우리 또 회사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찾아보는 거 중요할 것 같고, 그럼 보상은 어떻게 하느냐? 보상은 사후에 감사의 표시로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설정해서 조건을 맞췄을 때 계약 관계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감사의 표시로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보면 성과급의 효과는 단기적, 일시적, 그리고 강도를 지속해서 높일 때에만 제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조직 문화를 파괴시키는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자는, 저도 다양한 많은 회사, 물론 큰 회사는 아니지만 직원이 많지 않은 회사를 여러 번 경험을 해봤는데, 이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적인 뉘앙스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그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문제로 돼서 돌아오는 경우를 몇 번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경영자는 약속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똑같은 언어인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신기할 정도로 그런 경우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경영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조심해야 된다. 특히 약속에 관련된 사항은 절대적으로 숙고하지 않은 한 남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기업이나 어떤 작은 자영업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직관리, 직원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